예,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월별 납부자와 반기별 납부자로 구분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신고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서식은 이제 월별 납부자와 반기별 납부자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는 부분이 이제 월별 납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기별 납부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되는 인정상여라든가 인정배당, 인정기타 소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은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과 상관없이 월별 납부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쪽에서 인정상여 파트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에 대한 우리 참고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반적으로는 1월 달부터 6월 달 또는 이제 연말정산분 합쳐서 7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날까지 신고하시고요. 3월부터 6월 달까지를 7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매월 신고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10날에 우리가 신고할 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기별 납부자는 7월 10날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도 7월 10날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환급세액을 납세자한테, 근로자한테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3월 10날에 신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작성 방법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이나 납부세액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상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잠깐 보면, 자, 신고 구분이 있고 상단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귀속연월, 지급연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귀속연월이 3월이고 지급연월이 3월인 경우도 있고요. 귀속연월이 2월인데 지급연월이 3월이다라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신고는 3월 지급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이제 소득의 귀속 시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고를 할 때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무시하고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한 장으로 신고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귀속과 연월을 기준으로 한 세트로 보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쳐서 신고하되 다르다라고 하면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귀속연월별로 따로따로 신고한다. 이 경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4월 10날 신고 들어갈 때 2장 신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101페이지에 기본사항 작성 방법에 있어서 신고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고 구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왼쪽에 있습니다.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매월과 반기로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직업일의 다음 달 10일 날 신고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업일이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월로 신고할 때는 지금처럼 귀속 3월, 직업 3월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만, 자, 반기로 표현이 될 때에는 반기를 선택하게 되면 귀속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귀속연월이 있습니다. 귀속연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속연월에 보면 자, 매월 2월 달에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귀속연월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귀속 시기 중에 2월이라고 할 때는 20년 2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되는 세액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분인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매년도 2월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소득이 귀속 시기가 전년도 소득과, 그죠?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소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자, 2월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귀속이 만약에 지금은 3월로 보입니다만은 2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이세액표에서 나온 세액은 그러니까 2월 귀속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양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세액 500만 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귀속 연월 2월분 직전 연도에 귀속 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은 그러니까 당해 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소득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페이지 참고사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직업연월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별로 정리할 경우에는 귀속연월이 1월이 되고요. 직업연월은 6월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기에 우리 신고 구분에서 반기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기로 표시되게 되면 귀속은 1월이 되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1월이 되고 직업은 6월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반기라면 7월과 12월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귀속과 직업에 대한 표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이제 위에 신고 구분과 귀속 연월이 진행이 되고 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그러니까 인원과 직업액, 징수세액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원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신고 구분에서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기존 정상적인 신고서를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위에 빨간색으로 20명의 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기존 신고 내용을 적게 된다라는 겁니다. 90만 원 이런 형태로 적어서 신고를 하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4페이지에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 정정만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정신고는 별지로 작성 제출하며 귀속연월, 직업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 전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전 신고 내용과 수정 후 신고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에 A 90번란에 적지 않고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에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우리 수정 신고 하는 부분인데 신고 구분에 서식에 수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정 신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31,3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지만 이 31,350원은 107페이지에 보시면 11월 10날에 제출을 하는 당초 10월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하단에 보시면 수정신고세액이라고 해서 A 90번 란이 있죠. 여기에 3만원과 가산세 1,350원을 포함해서 10월 귀속분 원천징수 세액과 함께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탭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신고서류 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 가서 내용을 찾아보셔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무신고서류, 전자신고서류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죠. 자, 각각 탭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지만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한 메뉴로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기간, 즉 지급기간은 원천징수 신고 시기를 의미하는 거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부분이고 귀속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서를 별도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1월 달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귀속 1월이고요. 지급 1월입니다. 자, 1월로 해서 신고 구분이 나옵니다. 신고 구분은 화살표 눌러 보시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정기 신고로 체크를 합니다. 정기 신고를 체크를 하면 관련되는 근로소득부터 시작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귀속 지급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신고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신고 구분은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월이라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는 반기별로 신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는 건데 반기에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도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마감 취소를 하고 반기에 체크를 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체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반기별 신고자의 경우에는 11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 등록에 추가 사항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회계관리나 아니면 원천징수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가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사항 탭 옆에 추가사항이라고 있죠. 추가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기별 납부 여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로 체크를 하게 되면 반기별 신고자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별 신고 여부는 우리 회사 등록에 있는 반기별 납부 여부에서 정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직업이나 귀속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이동을 하시면 F7번에 신고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F7번 신고 현황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매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감되어 있는 신고 여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신고했는지 하는 전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들긴 했지만 마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체크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F7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4번에 제출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F4번 제출자 정보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5페이지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신고서. 자, 우리가 당초에 8월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8월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속 8월입니다. 2019년 8월, 직업 2019년 8월로 해서 정기신고서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 그러니까 10명에 2천만 원, 40만 원에서 신고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한 내용을 10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06페이지에서 우리가 수정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11명에 2,200만 원이고 43만 원이 원천징수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신고를 하는 부분들은 자, 8월에서 8월 동일하게 귀속 직업을 정리를 하고요. 신고 구분에서 우리는 수정신고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신고는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째 수정신고냐라는 걸 체크하는 차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는 1차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1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나면 당초에 신고되어 있던 내용이 위에 빨간색으로 이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 그러니까 정확한 신고는 11명에 2,200만 원, 세금은 43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한 신고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작성해서 하단부 그러니까 가산세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가산세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3만 원 플러스 3% 플러스 3만 원 곱하기 61 곱하기 10만 분의 25로 계산하면 1,3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50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신고서를 마감하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신고서 마감하고 이 부분을 신고서를 전송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31,350원 이 세액은 어떻게 납부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 107페이지에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이 정보를 해서 수정신고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1차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달 귀속 또 10월 달 지급분에 대한 정상적인 간이세액을 계산을 하신 이후에 하단 부분에 수정신고세액 A9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소득세 3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가산세 1,350원 해서 31,350원을 당해월 10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5만 원과 합산해서 48만 1,350원을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수정신고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109페이지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신고 구분에 반기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귀속연월에는 2019년 7월로 직업연월은 2019년 12월로 하반기 신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정기신고 회사 등록에서 추가사항에서 반기 여부를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수정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